아까 사실 우리 원종인 전장님께서 이 회사 이름을 잘못 말씀하셨는데 엘레강스 랩이 아니고 엘렉스 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지금 모델이 C 엘레강스라서 엘레강스 랩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엘레강스 랩이 아니고 이제 엘렉스 랩이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좀 전에 이제 CJ에 계신 분도 AI 를 활용한 어떤 그런 프리딕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런 독성과 어떤 효능을 예측하는 프리딕션 그런 것들을 CLX라고 하는 모델과 그다음에 AI를 활용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이런 사진이나 이런 약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그러한 약이 되겠습니다. 이 약은 임산부들의 입덧을 좀 저감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이고요. 그래서 그 약은 이제 독성 평가를 다 당연히 하고 신약 개발이 돼서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그 약을 복용한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을 했을 때 이런 지금 기형아를 출산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부작용, 독성이 사후에 감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이러한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죠. 비단 이러한 어떤 독성이나 어떤 사후에 일어나는 문제는 의약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지금 화장품 오늘 이제 아모레퍼시픽도 얘기하셨는데 화장품에서도 이제 그러한 독성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릴리알이라고 하는 화장품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성분인데 이게 아주 옛날이 아니고 되게 최근에 생식 독성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2022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알려져서 릴리알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전량 회수하고 판매를 중지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한 그 아모레퍼시픽도 사실은 이제 그러한 제품들을 전량 회수해야 되는데 잘 전량 회수를 못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렇게 독성이 없는 그러한 제품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물 실험을 이제 너무 많이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2022년에 이제 미국 의회에서 동물 실험을 굉장히 조금 이제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약 개발의 동물 희생 끝 이렇게 해가지고 동물 실험 의무 조항이 폐지가 됐고요. 화장품은 2013년도, 14년도 그때부터 동물 실험을 완전히 이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는 이제 그러한 어떤 독성이 없는 제품을 만들기는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제 그렇게 독성이 없고 또 효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저희는 이제 그런 것으로 제일 먼저 이렇게 지금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부르는 시엘레강스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얘네가 어떤 이제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는 비용이 굉장히 초저렴입니다. 아주 싸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실험할 때 굉장히 매우 쉽다. 그리고 그렇게 또 싸고 쉽고 이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서 굉장히 표준화, 대량화, 얘네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표준화할 수 있고 대량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준화되고 대량화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선 AI, 인공지능을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독성을 정말로 확 줄여줄 수 있고 효능은 또 더 배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하는 시알레강스라고 하는 이런 모델 동물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그러한 어떤 모델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194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 80년간 연구가 되어온 그러한 모델 동물이고요. 약 아마 뭐 펀메드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SCI 동물이 10만 건 정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이죠. 2024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 두 분의 과학자가 수상을 했습니다. 빅터 브루스와 게리 루큰이라고 하는 두 명의 노벨상 수상했는데 이분들도 시엘레강스를 연구하는 그런 연구자들이고 그로부터 마이크로 RNA라는 것을 처음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이 C. 엘레강스를 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나왔고요. 여기 이 빅터 앰브로스가 지난달에 지지난달이면 이제 4월달이니까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 삼중학교에 와서 강연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삼중학교에서 이렇게 부스를 운영했을 때 여기 이 계열분이 와서 저희의 회사를 부스를 방문해서 많은 조언들을 해준 것 같습니다. 이런 C. 엘레강스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느냐? 저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알파1 항트립신 결핍증, 알파1 안티트립신 디피션시라고 이건 이제 대사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신생아 때 이제 발바닥에 이제 무슨 이렇게 피를 뽑았던 그런 이제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억을 못하죠. 이제 태어나서니까요. 근데 아마 이제 어머니가 되시거나 아버지가 되시면은 이제 그런 거를 막 갓 태어난 아이를 발바닥을 막 피를 내가지고 검사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질병이 있나 알아보고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러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쁜 꼬마 선충을 이 질병에 걸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리게 한 다음에 우리가 유전자를 처리해서 이러한 질병이 고쳐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치료제를 개발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루게릭병입니다. 잘 알려진 근육 위축이 되는 그런 루게릭병인데 이 예쁜 꼬마 선충한테 인간의 루게릭병에 걸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게릭병에 걸리게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걔네들의 거동도 특이한 거동을 보이게 되고 유전자도 특이한 유전자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시는 바가 약 4,000개의 화합물 후보군을 처리를 해가지고 그 중에서 11개를 찾고 최종적으로 1개를 찾아서 지금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능과 독성을 잘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독성 측면에서 가장 최근에는 뭐 이런 어떤 제품에서도 페인트 제품이 뭐 생식 독성을 일으킨다 이런 것들을 예쁜 꼬마 선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항암제가 또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러한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얘네들로부터 볼 수 있는 독성 중에서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거가 바로 생식 독성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출산인데 생식 독성이 있으면은 너무나도 이게 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얘네들 어떻게 그렇게 생식 독성을 잘 볼 수 있느냐? 얘네들은 이렇게 알을 낳고 이 알이 이렇게 일종의 우리를 치자면은 뭐 소화기, 청소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데 이렇게 한 사이클을 도는데 한 3일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체 하나가 바로 이 알을 한 300개 정도 낳습니다. 그리고선 이 성체는 한 4주를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라이프 사이클과 많은 리프로덕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생식 독성을 굉장히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래 뭐 이렇게 C. 엘레강스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것은 뭐 아까도 되게 쉽다라고 얘기했고 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은 LX랩은 그러면 어떤 기술 경쟁력이 있냐? 그런 기술 경쟁력을 저는 이제 사이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언스와 엔지니어링이 결합된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기계적 장치와 그 다음에 이런 카메라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요 안에 이제 이렇게 예쁜 꼬마 선충들이 방마다 한 마리씩 있고 이제 걔네들을 이렇게 카메라가 지나다니면서 찍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얘네들의 이런 움직임이 어떤 애들은 되게 빨빨 잘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잘 못 움직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자동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측정을 하고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려서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이 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별로 없이 한다는 것은 뭐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제목에 쓰는 것처럼 재현성이 높은 실험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기 대학원생분들도 계시고 기업의 연구원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잘 나오거나 잘 나왔다는 표현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다른 사람이니까 뭐 저렇게 나오고 뭐 이런 어떤 재현성에 늘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장비와 장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은 재현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표준화된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차세대 또 플랫폼으로 지금 현재는 이러한 형태로 또 그런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이제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이제 플랫폼 아까 거는 1.0, 이건 2.0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안에 핵심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생물공학회 많은 연구자분들도 연구하고 계시는 바로 이러한 마이크로플루이딕 칩, 미세 유체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세 유체 칩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 에어리어라고 되어 있는 것에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근데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막 섞여가지고 아까 내가 이렇게 봤던 애가 뭐 갑돌이라고 치자면 그 갑돌이가 갑자기 어디로 없어지면 이렇게 찾기가 어려운데, 여기에 있는 이런 비전 센서, 컴퓨터 비전 센서가 있고, 이 컴퓨터 비전 센서는 이제 생성형 AI를 통해서 얘네들의 어떤 행동을 예측하는 그런 걸 통해서 각각의 바리바리마다 다 개별 아이디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1번, 2번, 3번, 4번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트래킹을 하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떤 약물을 처리했을 때 걔네들의 어떤 거둠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고, 개별화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걔네들한테서 움직이는 걸 통해서 데이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얻는 데이터들이 있고, 그걸 우리는 거둠 정보 측정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펌프로 밀어내게 되면은 이쪽에 채널이 있고, 그 채널에 이렇게 한 마리씩 갇히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애들을 왜 굳이 이렇게 가다 놓느냐? 예? 불쌍하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의 몸 안에 있는 세포를 보기 위해서, 또는 몸 안에 있는 유전자의 발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가둬놓는 거죠. 만약에 이걸 이런 식으로 안 하고 현미경에다가 우리가 슬라이드 글래스에다가 한 마리씩 마운팅을 해가지고 본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더 걸리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계속 주장하고 있던 제가 재현성이 있는 실험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유체역학을 이용해서 이런 채널에 가두고, 그 채널에 가둬져 있는 애들의 세포의 모양, 그다음에 유전자 발현, 몸이 투명하기 때문에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는 분자세포 정보 측정 영역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개별 추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데이터들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그러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프리딕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독성이 있다 없다, 뭐 아주 간단하게는, 또는 뭐 이러한 효능이 있다 없다, 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독성이 어느 수준으로 있다 없다, 또는 어떤 효능이 어느 수준으로 있다 없다, 또 그런 것이 다 또 피드백 돼가지고 어떠한 물질이 가장 최선의 물질이다, 아니면 어떠한 물질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은 뭐 디지털 텍, 그다음에 뭐 이런 인공지능 텍,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둥해서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간의 눈으로는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컴퓨터의 눈으로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서 이렇게 색깔이 지금 다른 거가 다 하나하나의 어떤 개체나 또 색깔이 다른 거가 하나하나의 어떤 지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실시간으로, 아까 이제 뭐 모니터링도 말씀하셨지만 장치의 모니터링이 아니고 이거는 살아있는 개체의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이제 플랫폼 1.0의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어세이나 뭐 어떤 시스템이 있을 거고, 2.0의 장점을 가진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이제 그것을 저희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가 저희 안에서 인하우스로 하는 거나 또는 고객사의 클라이언트로 클라우드가 데이터가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서 컴퓨팅을 해서 독성이나 효능을 AI로 예측하고 판정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어떤 엘렉스랩 AI가 있고, 거기에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또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그 논문들에서부터 데이터를 또 추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인테그레이트 돼가지고 최고의 최상의 그러한 결정들을 내게 되고, 저는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주 명품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아주 명품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선택과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의 엘렉스랩의 이런 시엘레강스 모델을, 어떤 AI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은 고객의 결국 감정, 같이 명품이 주는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저희는 지난 2년여 동안 이러한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그러한 데이터들을
쌓고 있고 축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과 이렇게 아주 좋은 그러한 매출이 아닌 어떤 레퍼런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되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1원도 안 되는 꼬마 선충으로 2조 원의 신약 개발비 또는 뭐 몇천억 원의 화장품 개발비 또는 그것이 이제 큰 어떤 리스크를 또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공률을 지금 뭐 0.1%라고 말하고 있는데 10%를 향상시키려고 하는 목표가 있고요. 비용을 반 정도로 줄이고 기간도 이렇게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세계에 걸쳐 있는 이러한 임상 전에 해당되는 연구개발 그러한 시장의 아주 큰 부분을 저희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주 야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크게 추출액으로 효능이나 이런 독성 시험을 평가하는 CRO로 캐시카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모델로는 이제 아까 그런 플랫폼 1.0, 2.0의 장비와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독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론칭을 해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상생 경쟁 업체들이 스위스의 이런 나니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장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주로 그런 회사고 미국의 네마라이프는 아까 그런 칩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처럼 그렇게 장비와 칩과 이런 AI를 같이 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서로 잘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생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스위스 나디바이오사이언스에서 얼마 전에 저희 회사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어떤 회사는 장비, 어떤 회사는 칩에 국한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다 한다. 그래서 칩과 이런 어떤 시스템을 다 연결하고 그리고 AI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그런 서비스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도 이제 어떤 그런 신약이나 화장품이나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뭔가 입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저희의 그런 타겟으로 잡은 것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되겠고 그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의 전증은 치매 전 단계로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파킨슨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노화나 치매나 건강에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러한 몇몇 회사들이 지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나 아니면은 파킨슨 치료제를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파킨슨 병을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치료하고 있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드문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고요. 저희의 컨셉은 좀 여기가 글자들이 좀 깨져가지고 좀 그런데요. 멀티 타겟을 하는 이제 그러한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또는 그 전 단계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약 1000개의 그런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 그 1000개의 라이브러리로부터 바로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는 건데요. 이게 어떤 멀티 타겟이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이 파킨슨병에서 되게 중요한 게 도파민인데 그 도파민의 전구체가 L-도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L-도파를 우리 장에서 많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미생물을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미생물을 또 이제 여기 예쁜 꼬마 선충 스크리닝 시스템에 도입을 해가지고 이 예쁜 꼬마 선충이 도파민 뉴런을 머리에 바로 이런 도파민 뉴런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 이 도파민 뉴런을 일부러 우리가 파킨슨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고요. 유전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도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치료가 되는지 예방이 되는지 복원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아마 사이언스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그런 장내축과 관련돼서 정말로 얘네들이 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서 머리에 있는 이러한 도파민 뉴런들이 정말로 복원이 되고 치료가 되는지 그런 어떤 멀티 타겟팅을 다 해서 그것들을 이 스크리닝 시스템에서 보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 예쁜 꼬마 선충은 바로 이런 장내, 피부 이런 연구 개발을 하는데 너무나도 최적인 거가 이 소화기관이 이게 비록 이렇게 생겼지만은 인간의 소화기랑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치아에 해당되는 그라인더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 해당되는 애시딕한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장에 해당되는 뉴트럴 pH의 그런 영역이 있어서 또 소화 효소가 인간이 내는 소화 효소랑 유사한 소화 효소들을 다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그런 소화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장 안에는 이렇게
세균들이 장내 세균들이 이렇게 콜로니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스페이스와 그다음에 그러한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먹는 것을 기반으로 한 어떤 치료제나 제품들 그리고 그 먹는 거가 장과 뇌가 연결되는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을 이제 되게 많은 데이터들을 이런 데이터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여러 후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후보 중에서 세균 중에서 몇 가지들을 찾아냈고 그것들이 정말로 아까 그런 멀티 타겟팅 즉 레보도파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도파민 흐름도 잘 복원을 하거나 예방을 하고 그 다음에 장내 연결 축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대사도 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의 회사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